안녕하십니까. HR티스트 김피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잘 쉬었습니다. 자, 이제 그 추석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9월 그 교육에 보면 이제 성수기고요. 시즌적으로는 이제 내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준비 기간으로 지금 다가설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요, 지난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직무 전문성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음, 직무 전문성 향상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직무 전문성 높이려고 하는지, 이 방법에 대한 것이 많이 고민들 하고 있고, 어,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주요 사업부급, 부문, 이 정도 단위에서 직무 전문성 높이기 위한 노력들, 예를 들면, 사내 직무 베테랑들을 사내 강사로 활용을 해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관점에서의 접근 방법들이 지금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정말 붐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직무 전문성 높이기 위한 교육이 과거 전형적으로 하루 이틀짜리 어떤 커리큘럼에 따른 이거보다는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교육 콘텐츠, 동영상이든 아니면 글이든, 그러니까 장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짤이라고 그러죠. 또는 비디오 클립, 이 정도 급으로 만든 것을 모아놔서 직무 수행하다가 필요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수시로 바로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접근 방법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직무 전문성 향상 중에서 누구나 직무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되는 이야기는 글은 이미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HR리스트에 올려놓은 글이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무 전문성은 기본적으로는 직무 수행에 대한 필요한 능력이에요. 이건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거죠. 직무 전문성은 주관적인 거냐? 주관적이긴 한데 그 주관의 관점은 회사 입장에서 요구하는 만큼 갖췄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인 스스로 나는 직무 전문성이 있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당신은 직무 전문성이 이 정도 수준이요. 낮소, 높소, 아니면 보통이요.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결국은 나의 직무 전문성은 회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모든 직장인들에게, 회사 내 모든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직무 전문성은 결국은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그러니까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최소한의 겁니다. 그래서 직무 전문성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조건이다. 즉,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어, 우리가 매일같이 출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내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예요. 이게 없으면 사실 회사에 출근하면 안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건 상상 못 하는 거죠. 구성원이 자기 업무에 관련되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없다? 그럼 어떻게 다녀요? 이건 무임승차죠. 그래서 국내는 퇴직에 대한 유연성이 없다 보니 비록 직무 전문성이 떨어져도 바로 퇴사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지금 직무 전문성이 부족해도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오늘 내일도 출근할 수 있는 명분은 내 스스로 직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업무 목표 달성을 통해서. 물론 업무 목표치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에 따른 업체 평가의 등급은 다를지언정 직무 전문성 입장에 보면은 업무 목표 달성이 목표치에 근사히 가는 것도 직무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는 있어요. 최소한 전년도보다 성과가 업이 되면 일단 직무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직무 전문성은 지속적으로 개발돼야 되고, 왜냐하면
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 목표 수준은 목표치는 계속 향상돼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업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노력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 본인 스스로 하는 겁니다. 물론 회사 차원에서 또는 부서장 차원에서 구성원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도는 해 주겠죠. 해야죠. 근데 이 포인트에서 그 직무 전문성 향상에 있어서 포인트의 핵심은 일단 본인 스스로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요인을 찾는다면은 부서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이 그런 그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기관 부서에서 HR 담당자 입장에서 도와줄 건 없느냐. 지원책을 찾아서 제공을 하자. 이런 관점에서 직무 전문성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직무 전문성은 전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에 관련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른 직무에서 보면은 '이게 중요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은 비교하기 어렵다는 거죠. 다만 직무 전문성의 수준을 우리가 비교할 때 잣대는 각자 직무를 관련해서 부여된 개인에게 부여된 업무 목표 달성 수준, 이걸 통해서 직무 수행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직무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추론할 수는 있는 거죠. 자, 우리 부서장 입장에서 볼까요? 우리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직무라고 그러면 영어로 치면 job이에요. 일종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그 활동들에 열거가 되어 있는 거고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직무를 잡을 수행하려면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듀티, 그 특정한 듀티를 또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 태스크, 이런 부분들이 아주 명료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은 구성원 본인과 해당 부서장이죠. 그래서 리더 입장에 보면은 직무 전문성이라는 부분, 즉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역량,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부서장이 구성원에게 직무를 배정을 하는 거죠. 특정한 듀티와 태스크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구성원들의 직무 전문성 수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뭐 본인뿐만 아니라 부서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교육주관 부서의 관점보다는 본인 스스로, 그러면 부서장의 관점에서 직무에 따르는 전문성, 이 부분을 가늠한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교육기관 부서나 인사부서 입장에 보면은 그들이 그 직무 전문성에 대한 그 수준에 대한 그 진단을 했을 때 그거를 그대로 수용할 거냐 부분은 사실 퀘스천이에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그다음에 부서장이 제일 잘 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부분이 되는데, 보편적으로는 직무에 따라서 개인들에게 배분된 업무 목표 달성 수준, 이걸 통해서 가늠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직무 자체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직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의 그 비교치, 기준치를 직무 관련되는 것만 하면은 애당초 직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직무마다 쉽지 않은 목표가 다 할당이 됐으니 그 목표에 달성한 수준, 그 수준이 목표 대비 달성 수준, 이 수준으로 직무 전문성의 그 비교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타당하죠. 코로나 이후로 해서 그 직무 수행에 따르는 방식, 하드웨어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함께 일을 하는 구조가 아닐 수가 있는 거고 비대면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많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발달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직무 수행을 위해서 직무 전문성 높이기 위해서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등장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것도 추가가 된 거고요. 갈 길이 좀 바쁜 거죠. 예컨대 자동차 그 수리 업종 보면은 지금 난리 났어요. 왜냐면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차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계통, 그러니까 지금 내연 기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자동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전기차. 따라서
자동차 수리업을 여기에 종사하려면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수리 능력이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누가 노력해야 되느냐? 당사자죠.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수리업을 계속하고 싶어.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그 부분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메꿔야 되는 겁니다. 회사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도 마찬가지죠. 직무에 요구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요. 그리고 목표 수준이 점점 올라가요. 그럼 이런 변화 부분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당사자라는 거죠. HR 담당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비대면 교육이라는 부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뤄야죠.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존재하니까. 이거는 누구의 몫이냐? 자신이에요. 다만 부서장이 그 부분을 또 가장 잘 공감하고 아니 그들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부분에 도움을 줘야 된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직무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 '아 뭐에 대한 거구나.'라는 부분을 좀 추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드러내야 되지? 어떻게 입증해야 되지? 이 부분도 지금 여러분 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이해를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희한하게도 우 회사마다 직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 요구하는 전문성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영업 또는 생산 쪽에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요구되는 직무 전문성 수준과 다른 업종의 생산과 또는 영업의 직무 전문성에서 요구되어지는 수준은 같을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냐? 결국은 할당된 업무 목표의 달성 정도예요. 이런 관점에서는 잣대는 같지만 절대적인 수준, 절대적인 수치는 사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회사의 업종, 회사의 성장 발전 단계, 그리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목표치, 이것에 따라서 요구되는 전문성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제일 잘 알고 누가 또 입증을 해야 되느냐? 자신과 부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 교육이 필요하냐? 필요하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직장인들이 교육부서에 또는 인사부서에 "난 직무 전문성이 떨어져. 교육시켜 줘."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조금 낯간지럽죠. 미국 같은 회사는 이거 어려울 거예요. 나는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니 직무 교육을 시켜 주세요."라고 누가 감히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서장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요. 부서장이 구성원들에게 업무 목표를 배정하잖아요. 목표치에 대한 것도 거의 뭐 합의를 하지만 계속 탑다운 관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목표를 줬어. 그럼 구성원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 발휘를 해야 달성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부서장한테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있죠. "부서장님, 나 이 목표 달성할게요. 하지만 제 수준이 현재 이건데 이러이러한 좀 개선이 좀 필요한데 저도 노력하겠지만 지원 좀 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것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 낮으니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사부서에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는 IDP 제도, 개인별 능력 개발 계획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게 그거예요. 현재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이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럼 개선해라. 향상시키자. 자신의 목, 그리고 부서장의 목이다. 근데 그거를 회사에 도와주겠다. 뭐로? 필요한 교육 있으면 가라. 돈이 필요해? 그럼 교육비 지원해 줄게. 물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거를 제도적으로는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향후에 직무 전문성 교육은 현업 중심, 현업 부서장과 당사자의 목이고요. 이런 부분은 하나의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직무 전문성 높이기 위한 교육적인 접근 방법은 뭐로 하느냐? 현업 부서의 베테랑의 노하우를 교육자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뿌리자.
비디오 클립이든 또는 몇 시간짜리든 또는 며칠짜리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 개설하자. 근데 이 주도는 현업부서에서 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지금 직무교육은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은 현업부서 주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은 크고요. 현재 그런 예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IDP 제도를 통해서 누구나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기회는 제공받을 수 있고 회사는 지원해 준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현업부서의 몫도 크다. 자, 이제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되는 이유. 이건 본질인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이유. 내가 오늘 출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내가 업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직무 전문성을 갖고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업무 목표라는 게 목표 수준이 점점 높아지니 직무 전문성 향상도 해야 된다. 그럼 그것에 필요한 주도적인 역할은 누가 하느냐? 자신이 하는 거고요. 부서장의 도움이 필요한 거다. 그럼 교육주관부서는 회사는 손 놓고 있느냐? 아니다. 제도적인 걸 통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직무 전문성은 본질적으로 업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태도, 그리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에서 직무 전문성 높이기 위한 노력들 하고 있는데요. 그 골격은 지금 말씀드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오늘도 직무 전문성 향상 방안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이런 주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 뭐 댓글 남겨주시고요. 더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HR리스트에 가시면 이런 글이 또 관련된 게 많고요. 유튜브 내에 직무 전문성 향상에 관련된 동영상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직무교육 체계 수립도 포함을 시켜서요. 마침 지금 이제 9월인데 내년도 사업 계획 짜는 것 중에 직무 전문성 향상 또는 직무교육 체계 수립 관련되는 그런 영상도 저희 유튜브 안에 있으니까요.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